그럼 엑셀 파일 같이 보실게요. 저는 엑셀 파일 작성할 때 제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수업을 기억하면서 엑셀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1번, 2번, 9번을 적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얘기하면은 저희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 전에 이전 수업 내용에 관해서 문제를 내셨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수업 시작 전에 친구들이 모두 앉아서 전 수업 내용을 복습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걸 적었고요. 목소리 톤의 강약과 속도가 적절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졸릴 수도 있고 너무 세게만 말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약하게만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지 않겠죠. 세 번째는 모둠을 만들어서 모둠 안에 성적이 좋은 학생이 비교적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내용을 설명해주고 모둠 활동이 끝나면 성적이 낮은 학생이 발표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서 기억에 남아서 적었고요. 네 번째는 학생들이 직접 상상해볼 수 있는 역사적 글쓰기 활동을 하셨다. 이건 약간 제 과목 수업을 기억을 하면서 쓴 거라서 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매시간 교과서나 학습지 필기 검사를 하셨다인데 매시간 이렇게 검사를 하시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수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랑 소통이 되면서 수업의 진행 방향 같은 거를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알려주셨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듣다 보면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나에게 필요한 건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으니까 오히려 더 재미가 없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렇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니까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8번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만들거나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적어봤고요. 수업 중간중간 적절한 발문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다. 계속 설명만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씩 이건 뭘까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10번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한다. 내용이 어려운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해가 잘 될 수가 없었겠죠. 선생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사용해 주시면은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 저도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이랑 2번이랑 9번 봐주시면서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지난번부터 교수 매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 매체가 무엇인가, 교수 매체의 개념, 그리고 교수 매체의 특징, 어디에 써야 하고 그거에 관해서 교육학자들의 의견도 교육학자들의 이론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발표할 부분인데 그래서 이 교수 매체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즉 전통적 매체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사용할 뉴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 매체의 제작과 활용, 어떤 매체가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선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 매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호반이랑 대일의 모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 땡땡땡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방금 김용환 학생이 대답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같이 대답해 주세요. 호반은 교육과정에 뭐를 주장했을까요? 호반은 교육과정의 시각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호반은 교육과정의 시각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 호반은 교육과정의 시각화 이 부분 여기 나오는 표 있잖아요. 이 표 이따가 저희 수업 때도 조금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예정이니까 잘 봐주세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옆에 있는 이 모형을 참고를 할 때 학생이 어려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재욱하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행동적 단계, 영상적 단계, 추상적 단계를 거치면서 설명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대답해 주셨어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 복습은 여기서 마치고 이번 시간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인데요. 1번, 전통적 매체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번, 전통적 매체의 활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이번 수업 때 전통적 매체의 종류를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전통적 매체인데 우선 첫 번째 전통적 매체를 설명을 하기 전에 전통적 매체가 무엇인지부터 봐야겠죠. 그 전까지 우리가 매체가 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들었어요. 자, 매체는 우선 크게 전통적 매체랑 제가 방금 잠깐 얘기한 뉴미디어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통적 매체는 기술이 발전이 돼가면서 요즘 거의 사용이 되지 않거나 차츰 감소되어 가는 그런 매체를 전통적 매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교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저 교실에서 뭔가 여러분이 딱 교실하면 떠오르는 매체가 하나 딱 있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문자를 그리던지 지도나 도형, 그림 등을 그려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매체 뭐가 있을까요? 칠판이요. 맞아요. 칠판이죠. 이 칠판인데 칠판도 전통적 매체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칠판에다 아무거나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칠판을 쓸 때도 잘 써먹기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 매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칠판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에요. 저거 1번부터 4번까지 김용아 학우가 읽어주시겠어요? 1번. 글씨는 알아보기 쉽게 적절한 크기. 2번. 판서 내용은 사전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구성. 3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색분필. 4번. 도표, 그림과 도형 등은 자나 분도기, 컴퍼스 등 사용한다. 맞아요. 잘해주셨어요. 칠판에다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수업 들어보셨죠? 칠판에도 선생님이 쓰셨어요. 근데 너무 글씨가 조그만해요.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냥 뭔가 깔끔하게 써줘야 하니까 적절한 크기로 반듯한 글씨로 써줘야 하고요. 판서 내용을 내가 생각난다고 막 쓰는 거는 뭔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딱딱 꽂아서 전달을 해줄 수가 없겠죠. 사전 계획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색분필을 사용해주면 더 좋겠죠. 저기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이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칠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선생님들이 판서 많이 하시나요? 많이 안 하시죠? 네, 별로 안 하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어떤 거 써요? 저도 지금 파워포인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파워포인트나 프레지나 아니면은 그 외 실물 화상기 같은 걸로 대체가 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매체입니다. 융판이랑 게시판인데 이거는 그냥 학교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것도 매체 중에 하나예요. 뭐 융이라든지 펠트라든지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제작이 돼서 거기에 학습과 관련된 자료나 학생들의 창작품을 게시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쁘게 꾸며놔야 되고 뭐 잘라야 되고 재료 사야 되고 그러니까 자주 바꾸기가 어렵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냥 컴퓨터를 이렇게 띡 뽑아가지고 앞정으로 붙여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 컴퓨터로 인해서 간편해진 측면이 있는 매체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실물이랑 모형이랑 디오라마예요. 자, 실물은 교육적 가치가 굉장히 크겠죠. 실제로 가서 봤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기억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근데 저기 보이는 수원화성 저 친구 교실 안에다가 데려다 놓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래서 교실에서 사용하기엔 제약이 많고 그리고 저 수원화성 같은 커다란 실물이 아니더라도 교실에서 가져왔을 때는 뭐 파손될 수도 있고 보관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약이 따르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실물을 갖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체가 모형인데 실물이 가지는 제약점을 보완을 해주죠. 그리고 실물은 투명화를 시키거나 단순화를 시킬 수 없는 데에 반해서 모형 보시면 뭔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저 옆에 단순화를 시키고 구조물의 단면을 볼 수도 있고 또는 투명화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오라마예요. 저 디오라마는 이 모형들을 갖다가 크게 해가지고 주로 지형 같은 것과 함께 사용이 되는 건데 모형으로 제작해서 배치를 해두고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저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사이즈도 크고 물론 작게 제작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막 정교하게 이것저것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비용이랑 기술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학교라든지
교실에서 쓰이지는 않고 박물관 같은 곳에서 많이 쓰이는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인데요. 다음은 차트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이후로는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칠판에다가 판서할 내용을 전지 크기의 종이에다 미리 작성을 하고 그걸 교실에 들고 와서 넘겨가면서 수업을 하는 건데 제가 그림도 못 그리고 뭐 다른 사진도 못 찾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써봤거든요. 그래서 차트에는 문장이라든지 도표, 지도, 그래픽, 그림 등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렇게 써놓는 건데 이거를 차트를 전지 사이즈의 종이를 이렇게 넘겨갈 수 있도록 들고 교실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럼 그거를 갖다 선생님이 매번 수업을 갈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무겁고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 매체입니다. 저 차트가 저런 실물 화상기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프레지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사진, 그림, 이미지인데요. 사진과 그림과 이미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그렇게 뭔가 차이가 없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나오는 교재를 중심으로 차이점을 설명을 하자면 사진은 가격이 저렴하고 사실성이 높죠. 딱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실물을 그대로 이렇게 사진 안에다 넣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진은 저희가 이렇게 띄워놓는 파워포인트 사진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요만한 사이즈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앞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도 학생들이 다 같이 볼 수가 없겠죠. 전체에게 보여주기는 조금 작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은 사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지랑 다른 점은 대상을 조금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서 보여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는 사진이나 그림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생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예시를 드는데 사용되는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사진이 효과적일까요? 그림이나 이미지가 효과적일까요? 사진? 사진이 때에 효과적일까요? 따라 김용아.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네요.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림이나 이미지는 뭔가 본질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데 사용이 돼요. 사진은 보시면은 뭔가 쓸데없는 거라든지 엄청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기에 직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이랑 이미지는 필요한 것만 강조해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뭔가를 강조하고 싶다, 뭔가를 단순화를 시켜서 이것만 딱 보여주고 싶다 할 때 사용이 잘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저성곽의 구조라든지 저성곽 지붕 모양이라든지 그런 걸 공부를 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지 않겠죠. 네,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구체성이랑 전문성이 필요한 수업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문입니다. 신문은 종이 신문이랑 디지털 신문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신문이 딱히 이렇게 매체로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문 활용 교육, NI라고 해가지고 이런 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용이 되고 있는 매체인데 신문은 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용이 되는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라디오랑 TV입니다. 여기는 우선 라디오랑 TV의 간단한 역사를 보도록 할게요. 뭐 라디오 교육방송이 시작이 되고 TV 교육방송이 시작이 되고 방송통신대학교 개교되고 통신중학교가 개교되고 EBS가 발족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가장 친숙한 건 EBS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라디오랑 TV 같은 경우에는 대량 전달 매체예요. 저희가 교실에서 교사 한 명이 학생들만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찍어놓으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찍으려면 제대로 찍어놔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쌍방향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전달이 되기가 쉬운 매체이죠. 근데 최근에는 오디오랑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방송이랑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가 융합이 됐어요. 그리고 EBS가 옛날에는 EBS 방송이라고 TV 딱 틀면 정해진 시간에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영상을 컴퓨터로 틀면 되죠. 원하는 시간이랑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통적 매체입니다. 실물 화상기인데
혹시 저렇게 생긴 실물 화상기 학교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김용 학생? 아, 네, 봤어요. 이거 막 네, 손으로 막 뭐 하시던데. 그쵸. 손으로 막 하셨죠. 근데 저거 요즘에 사용하는 거 볼 수 있나요? 학교에서 쓰나요? 아니요, 사라진 것 같아요, 거의. 그쵸. 사라졌죠. 저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실물화상기가 과연 뭔가 하는 의문에 사로잡혔었는데, 실물화상기는 저희 옛날에 제 기준으로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투명 자료에 투사를 해서 TV나 컴퓨터를 통해서 제시하는 건데, 우선 저거는 그냥 실물화상기 켜놓고 저기 있는 불투명한 거기에다가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 사용이 간편하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자료 원본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돌려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원본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저작권 같은 문제를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저희 실물화상기 카메라에 가까이 갖다 대면 확대가 되고 떨어뜨리면 축소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문제는 저게 원본의 내용 중에서 관련 없는 부분도 같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생들은 다른 부분이 뭔가 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강한 빛이 존재를 하면 그러니까 저기 실물 화상기에 있는 빛보다 강한 빛이 존재를 하면 자료의 표면이 반사돼서 저게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실물 화상기는 저희가 보는 저런 실물 화상기가 아니라 조금 좋은 뭔가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저런 실물 화상기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기억나시는 거 다 얘기해 보실래요? 칠판 막 사진 이런 거 막 네, 실물 화상기가 좀 네, 교체되고 있다가 이런 거 배웠어요. 네. 이준영 학생은 어떤 거 기억이 나세요? 저는 파워포인트 활용 아니면 뭐 네, 수원화성 사진 네, 아니면 도표 뭐 지도 이런 네. 거 기억나요. 이재욱 학생은 뭐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용판이 꾸미기 어려워서 네, 그 단점이 있는데 그 컴퓨터가 사용되면서 네, 단점이 보완되고 있다가 기억이 어, 납니다. 네. 여러분이 일단 배우신 거를 한번 다 기억을 해내셨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뒤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지금 전통적 매체 방금 무엇을 배웠나요? 할 때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배운 전통적 매체의 종류 생각나는 거 3가지씩 말해주시면 돼요. 김용호 학생 뭐 생각나세요? 일단 칠판, 차트, 네, 실물 화상기 생각납니다. 네, 이준영 학생은요? 저는 신문이랑 라디오랑 TV요. 네, 이재욱 학생은요? 저는 실물, 모형, 디오라마요. 네, 그렇게 조금씩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칠판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어요. 칠판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 4가지를 활용하면 좋다고 했는데 저기에 들어간 저기 동그라미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있죠. 저 부분 2번의 빈칸 이준영 학생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칠판에서 판서 내용은 사전 계획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구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자, 3번. 3번은 이재욱 학생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색분필. 네, 색분필을 사용해 주시면 강조를 할 수가 있겠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사진이랑 그림이랑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뭔가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림은 뭐를 강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준영 학생? 본질적인 요소? 네, 잘했어요. 뭔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짜잘한 것보다는 본질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럼 김용호 학생, 사진은 어떨 때 쓰인다고 했죠? 구체성을 드러낼 때랑 네, 천천히. 전문성을 드러낼 때, 네, 네, 맞아요. 구체적인 거랑 전문적인 내용을 배울 때 사진이 그림이나 이미지보다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잘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통적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뉴 미디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